매일경제TV 특집 특별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최은열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상법 개정안을 놓고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찬성론 입장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이 상법 개정안은 지금 현재 이슈된 문제는 아니고요. 네. 실제로 2012년에 당시 경제민주화가 대선 공약으로 거론될 때 박근혜 당시 후보가 경제민주화의 공약 중의 일환으로 상법 개정안을 얘기했었습니다. 당선된 후에 정부 법안으로 다 마련된 법안인데 2013년에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재계 대표들과의 회동 이후에 이 상법 개정안이 유보돼 버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국난을 바라보면서 만약 그 당시에 상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기업의 지배구조나 경영 투명성이 확보됐더라면 오늘의 이 국가적인 위기가 왔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최근에 이 국난의 원인도 따져가 보니까 결국은 정경유착이 그 뿌리고, 정경유착이 해소되지 않은 이유가 우리 기업의 경영 투명성이나 지배구조의 후진성이 약점으로 정치권의 발목이 잡혀있기 때문에 정부나 정치권이 기업을 불러다가 이 약점을 들이대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려니까 좀 돈 좀 내라 하면 약점을 가지고 있는 어느 재벌이 그걸 거절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광경을 보면서 더 이상 우리나라가 이러한 일로 사회적인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우리 국격에도 맞지 않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차제에 상법 개정안을 우리가 제대로 개정해서 소액 투자자가 보호되고 제대로 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겁니다. 네. 2013년에 유보된 이후로 상법 개정안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경제 민주화 재벌 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안 토론회도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남았나요? 거기에서 거론된 게 이제 다중대표 소송제, 또 집중투표제, 또 전자투표제, 감사위원회 분리선출, 또 사회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들어가서 사회이사도 제대로 좀 이게 선출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안들이 들어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런 게 큰 문제가 되고 그때도 논의된 이유가 우리나라는 재벌이라는 특이한 형태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재벌 2세, 3세, 4세로 넘어가면서 제대로 된 경영 능력이 입증이 된 사람들이 후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친인척이라는 인간관계에 의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능력이 없으면서도 기업을 경영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기업이 잘 될 때는 이익을 즐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은 사유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 비용을 은행이라든지 사회에 떠넘기는 손실의 사회화, 이런 문제가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능력 없는 사람이 기업을 경영해서 오는 손실을 우리 국민들이 떠안지 못하겠다. 이러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경영자들이 의사 결정할 때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이 사회에서 감시하는 장치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다. 그런 것이 많이 논의됐었습니다.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가는 하나의 일환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현재 야권 쪽에서는 개정 시점과 관련해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왜 지금이라고 보시나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네. 지금 우리가 엄청난 국가적인 지금 위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위기가 정치적인 위기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잘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정말로 지금까지 가장 짧은 시일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했던 우리 자부심마저도 다 지금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기업의 경영이 제대로 된 틀을 좀 갖춰줘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이 더 이상 미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세계 규모로 보면 세계 경제 10대 강국이라고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경제 규모로는 양적은 이렇게 커졌는데 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취약합니다. 특히 네. 저희들이 이번에 다루고자 하는 이사회 이런 내용을 좀 보면은 우리나라는 2016년도 통계를 보니까 그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 이게 세계에서 109위입니다.
경제 규모로는 12, 13위 한 나라가 네. 이사의 유효성은 109위, 소액 투자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느냐, 이거는 97입니다.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만 보더라도 대만, 태국보다도 못합니다. 네. 우리가 아시아에서 한 8위.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 국격 자체가 이제 이 지배구조의 후진성이 우리 국격을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경제 규모에 걸맞고 우리 국격에 맞는 이사회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렇게 갖추어 주는 것이 이 기업으로 하여금 정치권의 약점을 잡히지 않게 하는 하나의 장치고 정치권으로부터의 기업을 독립시키는 장치다. 일부에서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법이라고 하지만 네. 부분적으로 그런 면이 보이지 않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이 떳떳해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 대기업들은 세계 시장에 나가서 세계 경쟁력 있는 기업들과 경영을 해야 됩니다. 국내에서 이런 정치적인 이슈에 휘말리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이사회 구성 이런 것을 좀 갖추는 게 필요하다 해서 이제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이 적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사회 구성을 통해서 이제 기업의 독립성을 확보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기업 그리고 여권인 자유한국당에서는 경영권 침해다 혹은 주주 간의 싸움을 부추기고 기업 의사결정 지연 소지가 있다라는 주장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득보다는 이제 부작용이 많다라는 입장인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생길 가능성에 대해서 너무나 침소봉대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뽑아봤어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 지금 재계가 제일 걱정하고 이 여당이라든지 언론에서 문제 제기하는 게 이제 집중 투표제인데요. 그럼 집중 투표제를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한 회사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가장 우량 기업입니다. 포스코, KT, 그다음에 SK텔레콤, 한화생명 이런 회사들은 가장 걱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지금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회사들이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이후에 여당이라든지 일부 재계에서 지적한 대로 이사회가 완전히 애국의 헤지펀드에 넘어가고 이사들이 기업의 경영권을 발목을 잡고 한 일은 없잖아요. 포스코, KT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행해보지 않고 있을 수도 있는 그 가능성 이걸 너무나 확대해가지고 선진화된 제도 도입을 막는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 측의 얘기들 하나하나씩 따져보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상호 출자 금지라든지 신규 순환 출자 금지라든지 이미 강력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거는 이제 이슈가 조금 다릅니다. 네. 공정거래법에서 이제 상호 출자 금지라든지 신규 순환 출자는 이건 뭐냐면 제대로 기업을 이렇게 지배를 하려면 네. 적정한 투자를 하고 지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현재 우리 재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극히 소수의 지분으로 예를 들어 한 2 내지 3%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전체 기업군을 이렇게 지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호 출자 제한이라든지 신규 순환 출자 반기는 바로 이러한 제대로 된 이 소유 구조를 갖게 하자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상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이사회를 제대로 좀 이사회 구성이라든지 감사위원회 이걸 제대로 구성하자 하는 게 약간의 그 주장하는 내용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조금 다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법 개정안 일각에서는 혹시 삼성을 노린 개정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통과가 되게 되면 이 삼성전자의 지주사 전환이 사실상 좀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우연히도 시기가 이렇게 네. 겹쳐서 그런 이제 오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1998년도에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 모범 기준을 처음으로 쓴 사람입니다. 네. 그때 이미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이런 게 다 거론됐었습니다. 그리고 집중투표제의 경우에도 상법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데 우리 이제 재계에서 부작용을 하도 강조하다 보니까 법에는 도입해놓고 정관에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을 두다 보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이 배제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금 이 이슈가 최근에 나온 이슈가 아니라 네. 98년 외환위기 직후에도 왜 한국같이 잘 나가던 기업이 외환위기를 맞이했을까? 그걸 이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 지배구조의 후진성이 한국 기업의 문제를 낳고 이것이 경제위기를 발생시킨 하나의 원인이었다. 그래서 그때도 이미 집중투표제, 뭐 전자투표제 이런 것들이 다 거론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최근에 삼성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 거다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양측 입장에 이 경영권이 뭐 위협되지 않는 해법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분들이 좀 극복돼야 될까요? 저는 평소에 학교에서 경영을 가르칠 때도 네. 가장 확실한 경영권 보호는 뭐냐? 경영을 제일 잘하는 거다. 누구든지. 네. 경영을 잘하는 경영자가 있으면 기존의 주주들이 이 경영자가 바뀌는 걸 싫어하지 않겠어요. 경영을 못하는 사람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 사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런 문제가 생겨서 경영권을 뭐 다른 제도적 장치로 보호해 주는 것보다는 우선은 경영을 잘할 가장 유능한 사람이 경영자가 되게 하는 길. 이게 가장 경영권 보호의 첩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에서 이제 걱정하신 대로 이렇게 이제 제도가 바뀌면 이제 소수의 지분을 가지고 와서 뭐 한국의 기업을 다 경영권을 좌지우지할 거다. 그래서 뭐 차등 의결권 제도 같은 걸 좀 도입하는 것 같은가. 이제 그런 이제 제기들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기존의 기업한테 차등 의결권을 허용을 하면은 재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벤처 창업의 경우 창업자에 한해서 창업하는 사람은 일정 규모로 기업이 성장할 때까지는 차등 의결권 제도 같은 것을 우리가 검토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공청회에서 상법 개정안과 비슷한 맥락의 전속 고발권 폐지 안건을 내실 거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전속 고발권 폐지는 뭐냐면 이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간의 거래에서 네. 특히 이제 불공정 거래가 있으면 사실 법을 어기면은 개인이든 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법에 대한 제재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을 어겨도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공정거래위가 전담을 했으면 그게 전속고발권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공정위만 고발하지 않으면 기업이 법을 어겨도 그냥 넘어가는 사례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법 질서를 확립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법을 어기면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 그게 전속고발권 폐지 제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한 내용도 저희가 따져봤는데 이번 이제 국회 상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행보를 이어가실 건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제도 저희들이 몇몇 의원님들이 상법 개정안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계속 재계하고도 우리가 대화를 할 것이고 언론과 대화를 통해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뭐가 더 가장 바람직할 건가?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것이 가장 바람직할 건가?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발의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국민과 투자자의 입장을 이해를 하고 그 부분을 조금 더 다독이기 위해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